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제도 알쓸제의 진행을 맡은 배우 권호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제주시 장애인 전환 서비스 지원 센터장입니다. 강경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영상 먼저 준비해 봤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아마 대부분의 발달장애 부모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먼저 죽으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밥 짓는 것도 알려주고 하는데 장애 있는 아이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완전히 자립할 수는 없으니까.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혼자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 혼자 자립할 수 있을까? 그게 항상 고민이죠. 네, 정말 공감 가는 인터뷰입니다. 실제로 2021년 보건복지부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 1위가 보호자 사후에 대한 막막함이 34.9%였고요. 발달장애인이 갖는 미래에 대한 걱정 1위가 역시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 33.4%였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좀 낮게 잡힌 게 아닌가. 네, 이게 부모는 거의 저희 부모가 죽은 다음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걱정이 한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네, 그렇죠.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요. 아무래도 성인기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죠. 거의 대부분의 소원이 죽은 다음날 죽는 게 소원이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어쨌든 자기는 끝까지 자식이니까 케어할 수 있지만 과연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나처럼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을까라는 게 항상 그게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저도 물론 이제 아이가 이제 혼자 남아 있을 때를 많이 고민하는데요. 이제 그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닌 발달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제 정말 저희 뭐 발달 장애인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그 고민이자 희망입니다. 그 발달 장애인들이 그 지역사회에 함께 살 수 있도록 그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네, 바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이제 활동 지원 급여 제공을 통해서 자립생활 그리고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활동은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목욕과 옷 갈아입기 같은 신체 활동 지원, 그리고 청소와 세탁과 같은 가사 활동 지원, 그리고 출퇴근이나 쇼핑, 야외 문화 활동과 같은 사회 활동 지원 등의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아들이니까 저는 데려가는데 예를 들면 제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뭐 촬영이다 뭐 지방에 가거나 이러면 이제 집사람이 목욕탕을 못 들어갈 경우에는 이제 혼자 들여보내긴 하지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진작 쓸 걸 그랬네요. 아직 쓰지 않으시고 계십니까? 한 번도 써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그 장애인 가족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모두나 이용할 수 있는. 네, 만 6세 이상 그리고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청 이후에 어떤 종합조사표를 위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야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만 65세까지만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65세가 지나면 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못 받는 건가요? 네, 만 65세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 모두 이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장애인 역시 마찬가지인데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이제 장기 요양 수급자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를 하루 24시간 받는 분이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루 4시간밖에 못 받는 이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처럼 이제 지원 시간이 줄어들 경우 활동 지원 시간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한 달을 기준으로 최대 몇 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활동 지원 등급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월 60시간에서 최대 480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활동 지원 등급이라는 거는
뭐가 기준인가요? 활동.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를 통해 심사를 하고요. 따라서 이제 지원 시간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급여량에서 평일 기준 시간당 14,800원이 차감되는데요.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이 됩니다. 50%. 그래서 시간당 22,200원이 차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활동 시간이 많을 경우에 그만큼 이용 시간이 줄어드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용 시간이 얼마냐 이런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활동 시간이 언제인지 해당 시간의 급여량을 고려해서 시간을 계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뭐 본인 부담금도 있나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4에서 10% 정도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정되고 다만 수급자는 면제되고요. 차상위 계층은 월 2만 원이 정액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보호에 어려움이 겪고 있거나 그 자립생활에 좀 관심이 많으신 그 장애 당사자나 가족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어요. 부담금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네,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럼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우편이나 팩스도 가능하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대리 신청도 가능하죠. 그러면 그 활동 지원 사업의 목적이 그 보호나 재활이 아닌 자립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1990년대 이전까지는 우리 장애인 복지 정책이 재활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립생활이라는 것이 이제 발달 장애인이 자기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지역사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활동 지원 서비스는 전문가나 가족에 대한 의존에서 좀 벗어나고요. 적절한 지원을 받아서 자립적인 생활을 하고 또 사회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회 서비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죽기까지 그 얘를 자립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데 이런 재원 제도가 있으니까 좀 도움을 받으면 부모들이 조금 안심은 될 것 같네요. 예. 자립이라는 것이 이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 활동 지원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게 뭐 외출 도와주거나 아니면 뭐 가사를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활동 지원 서비스와 자원봉사 이 두 가지를 좀 약간 혼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차이점이 뭐가 다른가요? 네, 자원봉사에서 장애인은 봉사를 받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뭔가 부탁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활동 지원 서비스에서 장애인은 임금을 지급하고 또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욕구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용자의 선택과 결정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현장에서 보면 이제 활동 지원사와 이제 이용자 그리고 이용자 가족 간에 이제 이런 갈등이 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네,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발달장애 특성상 의사소통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사의 생각대로 좀 일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장애 당사자의 행동을 지적하고 훈육하는 것, 이걸 이제 활동지원사의 역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활동지원사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급여를 받고 장애인의 어떤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노동자죠. 그렇다면 발달장애 당사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떤 소비자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장애인과 가족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고요. 활동지원사는 이러한 의사결정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죠.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이게 좀 뭐 해달라는 게 사실은 이게 부모나 당사자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늘 약자잖아요. 이게 약자다 보니까 뭐 말 그대로 지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다.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일단 활동지원 서비스는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죠. 이것은 당사자의 자기 결정과 선택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원하는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 당사자의 자기 결정과 선택 욕구를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구현할 것인지, 네. 반영할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당사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조력할 것인가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활동지원사에게 당사자 지원과 관련이 없는 일을 시키는 저기 읍면동 지역에서 농사를 시키는 경우도 저희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련이 없는 지금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이용자와 가족 역시 이제 동등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질문할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또 예, 활동지원사의 활동은 또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된 노동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용자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활동지원사의 욕구도 존중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활동지원사에게도 당연히 존댓말을 사용해야 되죠. 그리고 이용시간 등의 약속은 이용자도 당연히 잘 지켜야 되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활동지원사의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발달장애인 가족 역시 어떤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이 존중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 상의하면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 실제로 그러면 트러블이 생기면 어떻게 그걸 해결합니까? 네, 서비스를 일단 이용하시려면요.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을 하시거든요. 제공기관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다가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경우 제공기관을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활동지원사와 이용자를 매칭하는 역할을 우리 제공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이나 이런 조절의 역할도 제공기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좀 서로의 입장이 좀 고려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활동지원사의 갈등 때문에 이제 이용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제공기관에 요청해서 활동지원사를 교체할 수도 있고요. 제공기관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게 2002년 기준으로 이게 국가 예산이 1조 7천억이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죠. 네. 전국의 모든 시설에 지원되는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 정책의 핵심 정책인 것만큼 우리 장애인 가족분들, 발달장애인 가족분들이 좀 꼼꼼하게 알아보시면 아마 현명하게 이용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 알아두면 쓸모있는 제도 알쓸제에서는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